9장 템플릿.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오늘 다룰 내용은 템플릿의 어떤 기본 문법이죠. 예, 기본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이용한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제 스마트 포인터까지 다루는 걸로.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앞서 배운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론들이 그 이론들 문법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더하기 템플릿이에요. 예, 이거 더하기. 그러니까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문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앞서 다룬 것들을 다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것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생성자다. 그러면 생성자 함수하고 또 템플릿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연산자 재정인의 뭐네 상속이다. 그런 그거고 템플릿, 뭐와 템플릿. 그래서 항상 템플릿은 그간에 배운 모든 이론에 대해 템플릿이다. 그런 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템플릿 학습 목표부터 잠깐 볼게요. 382페이지 있겠네요. 382페이지. 자, 핵심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템플릿, 템플릿 특수와 스마트 포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템플릿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템플릿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앞전에 이제 그러니까 템플릿이다 그러면은 두 종류예요. 예, 두 종류다. 그러니까 클래스 템플릿이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템플릿이다 그럼 크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뭐냐면 함수 템플릿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클래스 템플릿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이 두 놈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모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판화 형태로 네모가 뽕뽕 뚫린 동그라미가 모양으로 뭐가 뚫린 모양자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함수 템플릿으로 무엇을 찍어낸다? 당연히 이 모양자를 이용해서 도형이 나오듯이 이걸로 뭘 찍어내냐면 함수를 찍어내요. 이런 함수를 템플릿 함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클래스 템플릿으로 뭘 찍어내요? 예, 당연히 클래스를 찍어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찍어낸다라는 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찍어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전반적인 느낌이 이게 그 템플릿이라는 게 일종의 공판화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양자라고 한 건데, 어떤 형식, 규칙, 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빈 공간, 그것만 싹 비어져 있죠. 그래서 그걸 채우면 뭔가가 완성되는 방식.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법 있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른바 지네릭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네릭 지네릭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 자료형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른바 지네릭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하나씩 좀 뜯어가면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클래스 템플릿 문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뭔가 선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템플릿 타입 네임 t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래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CMY 테스트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public 이래 놓고 뭐 C 테스트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인 어쩌고 저쩌고 tilde C 테스트 클래스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private 멤버로 여기 예를 들면 integer m 언더바 n 데이터 이렇게 있다라고 기술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이걸 뭐 어떻게 초기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템플릿은 그때 우리가 함수 템플릿 배울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이렇게 type name t라고 쓰는데, 이게 템플릿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니까 템플릿 해가지고 type name이 t예요. 이렇게 기술해 버리면 이렇게 이 t라는 단어로 여기 자료형을 이제 대체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C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인 A를 갖다 선언 정의할 때는 이게 지금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형이 뭔지 이 t가 뭔지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대고 인티저예요.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저기 템플릿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를 기술하는데 코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료형 특정 몇 군데다 이렇게 구멍을 뽕뽕 뚫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뭘 하냐면은 이렇게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클래스 코드를 한마디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마치 공판화로 판화 가지고 여러 개 이제 그림 인쇄해 나가듯이. 그러니까 여기 대신 이제 이런 데다가 여기 뭐 1번, 2번, 3번 있습니다만 결국 이 1, 2, 3이라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자료형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1번 자리에 뭐 인티저를 반환하는 매개 변수가 인티저인 뭐 어떤 함수, 아니면 뭐 멤버가 인티저라는 블라블라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래스 템플릿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이 클래스를 뭐냐면 템플릿 클래스라고 불러요. 예, 말이 어순만 바뀌었네. 예, 템플릿 클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래스 템플릿은 클래스 찍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템플릿 클래스는 그 수단, 즉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뭔가 할 때, 사용자가 형식을 규정하면 그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점을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타입 t에서 t는 자료형이 된다. 꼭 t라고 쓸 필요는 없는데 t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인티저라고 했다가 어쩔 땐 더블이라고 그랬다가, 그럼 같은 클래스인데 이거 하나고 자료형이 뭐가 됐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는 그 클래스 템플릿 클래스가 생성됨으로써 그에 적절한 코드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이데이터 템플릿 클래스로 인티저, 더블, 캐릭터 포인트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템플릿 클래스라 한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새 클래스 템플릿 동일하게 변환 생성자 뭘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이제 뭐 조금 더 덩치 크게 예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템플릿 타입 t CMY array 돼 있는데 크기를 이제 기술하면 그에 따라서 t 형식의 객체를 여러 개를 동적 생성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배열로 삭제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다 대고 뭐 단순 대입을 하든 뭐라든 이제 연산을 하면, 특히 배열 연산을 실시하게 되면 예,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요소에 접근을 한다든지 뭐 블라블라 등등등. 이해되시죠?
갖다 쓰는 사람은 이렇게 인티저 형식으로 어레이가 5개 요소가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티저 형식의 벡터를 그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쉽게. 그래서 템플릿 얘기가 나오면 맨날 생산성 얘기가 나옵니다. 아,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정말 템플릿이.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선언할 때 선언 앞에다가 템플릿, 꺽쇠, 브라켓 꽂고 타임네임 T 기술해 주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사용자 코드 쪽에서 이렇게 형식만 맞춰서 기술해 주시면 해당 클래스가 생겨난다는 거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클래스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 클래스 템플릿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연산자 다중정의 같은 거 배웠는데 이 연산자 다중정의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더하기든 단순 대입이든 막 만들어 나갈 때 이 오른쪽에 있는 R 밸류들의 만약에 자료형이 다르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재정의를 그러니까 다중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다중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이제 유연한 그 객체가 되도록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연산자 다중정의된 이 본질이 또 함수인데, 그죠? 근데 함수의 내용, 즉 논리적인 논리 구조는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는데 단지 겨우 자료형 하나가 달라져서 이 함수 코드를 매번 새로 개발한다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함수가 됐든 혹은 뭐 클래스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뭐 이런 다중정의 형태를 없애버리고 이 형에 맞춰서 코드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 이렇게 발전시킨 게 템플릿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 템플릿은 이미 배웠어요. 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건 좀 배웠죠? 참고하십니다. 템플릿의 매개 변수는 항상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기술하게 되면 사용하는 쪽에서 이 템플릿이 어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죠. 다만 이렇게 형식을 여러 개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임네임 T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를 써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코드 있죠. 템플릿 매개 변수 9.1.2 요거는 한번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좀 읽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뭐 자세히 나중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긴 한데 일단은 하여튼 좀 읽어 보시는 걸로. 자,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오늘따라 다들 조용하시군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거 하나는 딱 끊고 갈게요.